최근 싱가포르에 국빈으로 방문해 통일 세일즈에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 하지만 남북 관계는 한국전쟁 이후로 최악의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고립 단절 노선을 택하고 있는 북한. 그만큼 북한 내 인권 문제도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주 피플에서는 인지연, 북한 인권 개선과 자유통일을 위한 모임 대표를 만나 북한 인권 문제 개선 방안을 들었습니다.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과학적이며 강력한 용도 실천에 의하여 우리 기업의 불필성과 강행성이 만방에 더욱 과시되고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인사적 참배력의 고단한 갱신과 자기력 강화를 향해 더 빠르게 질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볍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북한 인권 개선과 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이고요. 또한 지금 미국 워싱턴 DC 변호사 자격증 보유하고서 국제사회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 내에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통일운동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그 오랫동안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계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 그냥 시민 중에 일원이었을 뿐이었는데 북한 인권, 문화 콘텐츠에 의해서 사실상 인생의 방향이 확정된 경우이기도 합니다. 이 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께서 그 통일이나 북한 인권 그리고 탈북자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높지 못한 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거든요. 그랬는데 저 역시 또 그런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그 한편에 그 북한 인권 그리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련된 뮤지컬 형태의 문화 콘텐츠를 아버지와 함께 보고서는 그게 바로 2006년이에요. 저는 그 70년대 말 80년대에 반공 교육을 받고 교육받은 세대로서 반공 표도 만들고 반공 포스터도 만들고 그러면서 자랐는데 2006년 21세기에 그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묘사를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보면서 아니 이 시절에도 아직도 저 동네는 이 지경인가 그런 강하고도 둔한 충격을 느껴서 제가 그 경험을 그냥 일시적인 어느 날의 이벤트로 삼고 싶지 않고 좀 더 이어나가고 싶어서 저는 그 뮤지컬을 본 리뷰를 써서 출석하고 있던 동네 교회 월간지에다가 제가 기고를 해서 그게 퍼블리시 되게 출판되게 했고 제가 근간에 했던 제대로 된 나의 역할을 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리뷰를 쓰면서 탈북자, 북한 인권 통일이라는 그 거대한 아젠다에 대해서 저와의 링크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링크를 따라서 저는 그것을 좀 더 지속시키고자 이제 탈북민 인권 단체 같은데 제가 자원봉사자를 자원을 합니다. 그야말로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전화해가지고 저 봉사 드리고 싶은데 뭐가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영어가 자기네 단체는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영어가 필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영어 하는 사람이. 근데 저는 이제 할 줄 아는 게 영어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단체로 오는 이메일 서신들, 영문 이메일 서신들을 봤더니 저는 자국민이고 당사국의 그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원으로서 그 탈북민이라든가 탈북민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무심하고 그렇게 무관심했는데 이제서야 제가 그게 제 머리와 마음에 들어왔던 거죠. 그 단체에서 자원봉사 열심히 성실하게 했었고 그 다음에는 제가 그 대학원 시절에 이대 대학원에서 대학원 학생회장을 했었어요. 당시 1997년 운동권 색깔 뺀 학생회장으로서 자원봉사자만 할 게 아니라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내 나라, 내 조국의 그 통일에 기여하는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 북한 인권 변호사가 돼야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결심을 품고서 이제 로스쿨을 가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로스쿨 재학 중에도 내내 북한 인권 활동하느라 제가 있는 로스쿨에서 서울까지 뭔가 막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오가면서 당시 그 북한 인권 캠페인들을 서울에서 하다 보니 또 뭐 시민단체에서 주는 상도 받을 수 있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막 그랬습니다. 현 북한 인권 실태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거 좀 소개시켜 주시죠. 제가 미국 변호사 시험 보러 갔을 때 그리고 또 로펌 미국에 있는 버지니아 로펌에 인턴십하고 막 그럴 때 탈북민 집에 세입자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탈북민 어머니가 탈북대 얘기를 해주셨을 때는 그 말도 하셨었거든요. 빈곤에 처한 여성들은 그런데 그야말로 그 탈북 과정 그리고 탈북했다가 다시 또 잡혀가는 그 과정에서의 인권은 참혹 그 자체 그리고 그 여성들에게는 위생용품은 고사하고 종이 한 장, 휴지 한 장이 없어서 뭐 한 번 썼던 휴지나 종이를 아끼고 접어서 그거를 아껴 쓴다는 그런 말도 들은 바가 있고 이 북한 인권의 참상을 가장 객관적이면서도 정확하면서 세밀한 게 묘사한 게 바로 UN 그 국제연합 그 UN에서 그 2014년도에 조선인민민주공화국 거기에 DPRK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최초로 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조사한 그 300쪽에 이르는 그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야말로 뭐 공개 처형, 사상과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 그리고 또 그 위생상의 문제, 그리고 또 정치범 수용소 문제, 그리고 납치, 납북자에 대한 그 범죄 사실들 그런 것들이 샅샅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근자에 2020년 이후에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 주목하는 바는 무엇인가? 바로 이 생각과 표현의 자유, 의견의 자유를 그야말로 전체주의 사회, 북한 정권 전체주의 사회에서 억압하고 있는 법으로서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인간을 옥죄어드는 그런 법을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이 2020년, 2021년, 2023년 그런 악법을 계속해서 제정해냅니다. 그게 바로 2020년에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그리고 2021년에 청년교양보장법, 그리고 2023년에 평양문화어보호법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면서 말할 자유, 생각할 자유, 볼 자유, 들을 자유가 없다라는 그 자체가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자유와 번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러시아에서 탈북한 어부 청년 22살짜리에게 직접 그의 증언을 기록을 녹취를 하면서 노트 테이킹 하면서 기록을 한 바에 따르면 그 남성이 북한 체제에서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건 배고픔 아니었대요. 배고픈 거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대요, 자기는. 그런데 보고 싶은 남한 유튜브 이런 것들 보지 못하고 듣고 싶은 남한 음악 못 듣게 하는 게 그게 가장 싫고 고통스러웠대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단어라기보다도 유엔과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과 인권 범죄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참혹하다라는 게 그게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또 사방이 철조망인 거대 수용소와 마찬가지인 그 환경 속에서 인간의 삶은 없다. 전체주의 김정은 최고존엄의 전체주의 정권만이 인간으로서 자기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쇄국, 고립 이쪽으로 이제 노선을 택하고 있는데 최근에 인권 침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더 고립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제가 아까 그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중국 내에서 숨어 있는 상태의 불안감과 공포가 너무 엄청나고 그 상태에서 중국 공안에 의해서 북송되었을 때 겪게 되는 고초, 그거의 끔찍함, 그거에 대해서는 그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그 난민협약 가입국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에 대해서 당신들 유엔이나 그 서방 이 문명 그 국가들이 당신들 탈북민, 제중 탈북민 강제 북송 멈추세요라고 할 때마다 하는 말이 우리는 국제 조약을 준수하고 있고 우리는 단지 그 경제적 이주자에 대해 우리의 당연한 권리로서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나 그들이 말하는 자기들이 국제조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난민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른 기법을 쓰는 거죠. 북한과의 조약, 조선인민공화국과 중국과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탈북민을 북송시키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국제조약이라고 지칭해서 국제조약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딴소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북한 인권 실태에서 제가 보충하고 싶은 부분은 그 대한민국 내 탈북민, 그야말로 우리가 뭐 수사적으로는 먼저 온 통일, 그러면서 탈북민 처우가 개선되고 탈북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잘 살아내야 그 북한 주민들, 북한 내에 갇혀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탈북도 꿈을 꾸고 그 희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현재 탈북민 대한민국 내에 있는 벌써 35,000명이에요. 그 35,000명 탈북민들 중에 80%가 또 여성이라는 점, 그 점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탈북민 중에서 29%가 기초생활 수급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나라 국민의 기초생활 수급자는 8%인데 탈북민 35,000명에 대해서는 29% 정도로 또 탈북민들이 완전히 극과 극적으로 다른 이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 기본적인 생존을 해내는 게 그렇게 쉽지 못하다. 그게 현실이란 말씀 드리고요. 북한 정권의 그 인권 침해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가 보고 싶은 거 볼 수 없어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삶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야말로 뭐 자유, 번영, 평화 이런 멋있는 말은 차치하고라도 그야말로 그렇게 법률적 법을 제정함으로써 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과 욕구가 완전히 철저히 봉쇄당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 거 말씀드릴게요. 김정은 님이 젊은 세대 그 정신이 좀 빠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한번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같은 경우에는 27조에서 나만의 그런 문화를 접하면은 처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년교양보장법 2021년도에 제정됐는데 그 법에 따르면 41조, 제41조에서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어떤 말투를 쓰지 말아야 된다, 어떤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야말로 그냥 전체주의 그 정권에서 사람의 생각과 언어까지 통제하려 드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나오는 듯한 그런 상황이 실제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 청년교양보장법이나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통해서 이 청년들에 대한 그 김정은 정권 공고화하고 사상 통제하는 거에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게 이 모든 정황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이제 최고조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뭐 역할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가깝게 그렇게 세 개의 정부를 비교해 봤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은 대박이다. 그리고 2016년 탄핵 그 국면으로 들어가던 해 10월에 북한 주민들이여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으로 오세요라는 그런 국군의 날 연설을 통해서까지 그 수위까지 말씀하셨었지만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낮은 지지율과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 빛을 발하지 못할 뿐이지 가장 확실한 통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대통령이 바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저는 통일 활동가, 인권 운동가로서 저는 단연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정부는 그렇게 대통령의 워딩에 합당하게 그리고 통일부에서는 그 추진 방안에 대해서 실천을 해 나가야 되며 그리고 또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 2016년 3월에 제정 공포된 그 북한인권법이 시행령에 따라서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인권재단이 바로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올해 지금 9월에도 국민의힘에서는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5인에 대해서 추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대 야당에서는 철저히 무시와 그야말로 묵살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조차 못하고 있고 북한인권법이 정상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의 현실인데요. 거대 야당에서도 이런 식으로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민심과 이런 흐름에 좋지 못하니 우리도 좀 북한인권법 그 정상화에 동참하자 이런 분위기 조성이 돼서 북한인권법이 정상적으로 작동만 돼도 이 대한민국에서 통일 기반 조성 활동, 대한민국 내에서 북한인권 개선 활동에 대한 그런 물꼬가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북한인권 개선과 이 통일, 한반도 통일 요 둘에 대해서 사실상 무엇이 전후, 무엇이 선후냐 이거는 솔직히 난센스의 이야기고 사실 이 자유통일 대한민국, 자유통일 한반도가 성취되어서야만 그래야만 북한인권이 개선되는 그 환경이 조성이 되지 북한인권 개선이 먼저 된 다음에 통일이 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지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북한인권법이 2016년에 제정될 때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저도 한 몫을 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만큼 지금 캐나다 정부의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려는 움직임을 캐나다 내에 있는 그 탈북민 커뮤니티 그리고 캐나다 내에 있는 그 한국인 코리안 커네디언이죠. 캐나다 정부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서 애쓰고 계세요. 내년 한 6월쯤에 캐나다 내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서 함께 공조하는 그런 심포지엄, 분위기 조성 심포지엄도 열고 그리고 또 저희가 힘을 보태드리고 뭐 그게 가장 큰 핵심 주요 활동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가 그러니까 활동만 하고 통일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틈틈이 그려왔는데 그 그림 전시회를 서울 익선동에서 하면서 그 그림 전시회 때 제가 통일운동가, 북한인권운동가이니만큼 북한 주민 그리고 북한 어린이에게 보내는 희망의 편지 쓰기 그런 체험을 같이 서로 엮어서 북한 인권과 통일의 기반 조성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우리 모두가 한반도 통일, 그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볼 때까지 멈춤 없이 그렇게 계속 나아가겠습니다.